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지급금. 그리고 이거는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가지급금으로 나올 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잠시만요. 하나 명칭이 헷갈리네. 아, 전도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지문에 출장 갔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가지급금이에요. 근데 지문에 전도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나오면 그냥 그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네, 전도금도 돈 준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둘 다 돈은 줬는데 어디 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주로 이제 뭐가 많이 나오죠? 가지급금. 그래서 가지급금은 주로 두 가지에 쓰는 거예요. 하나는 출장 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전산에게 2급 가면 가지급금이 인출금으로 바뀌어요. 예. 그건 개인 회사는 인출금이라고 쓰고 법인은 가지급금이라고 써요. 주로.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출장 갔다 오면 뭐라고요? 예, 여비 교통비. 그것도 시험 문제 잘 출제되시죠. 그래서 출장비 정산하면 여비 교통비. 그리고 거래처 나오면은요 접대비예요. 이거 가끔씩 내요. 뭐라고 나오냐면 출장 가서 거래처 사람하고 밥 먹었대. 그럼 복리후생비 그 여비교통비 쓰시면 안 돼요. 거래처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접대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2번인가 3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처 나오면 접대비 그것도 연결해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우리 책 뭐라 그러죠? 네, 도서 인쇄비. 그래서 도서 인쇄비는 뭐 도서나 뭐 저기 뭐냐 사진 현상, 명함 인쇄 요런데 이제 도서 인쇄비인데 이거는 왜 넣어놨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한 번은 이렇게 도서 인쇄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회사에서 체육대회 하면서 거기 직원들한테 책을 줬어요. 선물로. 그럼 그거 못 가요? 그건 복리후생비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가 뭔지를 봐야 돼요. 책이 주면은 도서인쇄비고 거기 뭐냐 체육대회에서 선물로 줬으면 직원 복지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주가 뭐냐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몇몇 분들이 댓글에다가 따지시더라고요.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저번 시험에 책 샀을 때 도서인쇄비라고 해놓고선 왜 이번엔 복리후생비야?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독학했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독학하면 외우기만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응용을 조금은 할 줄 아셔야 돼요. 그 응용이 뭐냐면 주된 내용이 뭐냐. 그래서 아까 제가 출장 가면 여비교통비였죠. 근데 출장 가서 거래처랑 밥 먹으면 뭐라고요? 접대비예요. 왜요? 거기에서 주는 거래처니까. 그래서 거래처가 뭔지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로 오세요. 7번. 이건 저도 실수했어요. 빨리 답 쓰느라. 상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에다 상여금 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상여금으로 네, 변경을 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800번 때는 급여라 그러고 500번 때 뭐라 그러죠? 임금. 그 다음에 보너스를 뭐라 그래요? 상여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돈 줄 때 못 띄죠? 세금 띄죠. 세금은 뭐라 그래요? 예수금. 그래서 요것도 은근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계실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의 할인. 그래서 어음의 뭐여? 할인. 그래서 우리 어음 할인 매각거래 뭐여?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래서 거기 매각거래도 있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처. 9번하고 10번은 세트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9번은 매출처. 그러면 800번대 접대비. 10번은요? 매입처. 그럼 몇 번대 접대비? 500번대 접대비.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58 틀리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랑 했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 카드로 하면 현금 외상, 외상. 그래서 카드는 항상 외상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요건 이제 1년에 4번 하는 거예요. 왜냐면 1기 예정이 1월 1일에서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1기 확정은요, 네, 4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요, 네, 7월 1일에서 네, 9월 30일까지. 아이고, 7월인데 왜 4월이 들어갔냐. 그 다음에 2기 확정은요, 네,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래서 1년에 요 분기를 4번 하는 거예요. 이 분기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마감 분기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무리하는 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증가시키자 감소시키자 마무리할 때 감소시키자.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얼마예요? 1,535만 4,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3893400.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 세금 내야 되면 뭘로 처리한다고요? 미지급 세금.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 1,146만 1,100원.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급금이 많으면은요, 그땐 미수금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거기 보시면 신주 천주를 발행하여 기계장치를 사셨대요. 그러면 우리 주식 나오면 뭐죠? 자본금. 그래서 천주에 5,000원이니까 5천만원. 근데 이게 원래는 500만원. 근데 이게 얼마에 발행이 됐냐면 주당 얼마래요? 6,000원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뭐 샀죠? 기계 샀죠? 네, 그래서 기계장치 600. 그러면 결론은 500만원짜리 갖고 600 샀으니까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한 거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만약에 싸게 발행하면은 요게 되는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러니까 반대적인 것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웬만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거든요. 근데 할인 발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최근에 한번 풀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풀었었는데 뭐 풀었었냐면 부도. 뭐요? 부도. 그래서 부도 나면 그냥 부도 치세요. 그러면 뭐 나와요? 부도원과 수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 아, 그리고 부동과 수표에도 거래처 쓰셔야 돼요, 꼭. 그리고 모르면 못 쓰시라고요, 거래처. 그 다음에 보시면 14번. 우리 계약금 그러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줬다. 네, 성급금. 먼저 받았다. 선수금.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요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수도 광열비는 몇 번대죠? 800번대.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그 다음에 500번대는 전력비라고 있죠? 요거 무슨 요금이요? 전기요금. 그 다음에 가스, 수도료. 요거는 가스, 수도, 난방. 그래서 요거 두 가지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한번 풀었었어요. 16번 비슷한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났대요. 불나면 뭐라고요? 재해손실. 뭐라고요? 재해손실. 그 다음에 상품은 팔아야 돼요? 불타야 돼요? 팔아야 돼요. 근데 팔았어요? 불났어요? 불났어요. 적유 몇 번? 8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7번은 우리 배당금 받으면 뭐라 그랬죠? 네, 배당금 수익이에요. 뭐예요? 배당금 수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혹시나 해서 넣어놨는데 안 나온 지는 10년 됐어요. 거기 보시면 당좌거래 개설보증금이라고 있거든요. 처음 보죠? 예, 저도 참고로 전산회계라는 공부하기 전에 이런 개정 과목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전산회계 시험 문제에 과거에 냈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지금도 치면 있어요. 특정현금과 예금이라고. 예, 있긴 있어요. 그래서 특정현금과 예금은 말 그대로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곳에만 쓸 수 있는 걸 특정현금과 뭐라 그래요? 예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직원들 퇴직금 줄 거야. 다른 데 쓰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특정 현금과 예금.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뭐 종업원 퇴직급여, 주주배당, 뭐 감채특정, 감채충당, 뭐 종업원, 당좌개설 보증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주로 나오면 당좌개설 보증금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넣어놓은 이유는 그놈의 혹시나 때문에 나올 확률은 지극히 적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1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여. 증여의 뜻이 뭐죠? 예, 받은 겁니다. 근데 공짜로 받는 걸 증여라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으면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면 상속. 예, 그래서 요거는 증여니까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공짜로 받았다 뭐라 그래요? 자산, 수증, 이익.
다음에 보시면 20번 저기 원가 시가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요건 외우셔도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메인 매출 전표라는 건 세금 걷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가로 세금 걷으면 많이 걷을까요? 적게 걷을까요? 적게 걷어요. 그래서 세금 걷을 때는 뭘로 걷는 거예요? 시가로. 왜요? 일반적으로 시가가 더 뭐하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좋은 일에 쓰는 겁니다.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기부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부를 했는데 뭘로 기부를 하셨냐면 제품으로 기부했어요. 원래 우리 제품은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근데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래서 적요 몇 번? 8번. 타개정 대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무슨 징수요?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요, 네, 선납세금. 선납세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거 교육했습니다. 뭐 했어요? 교육. 교육하면 뭐라 그랬죠? 네, 교육훈련비예요. 그 다음에 돈 줄 때 세금 띄면 뭐라고요? 예수금. 예수금.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네, 193만 4천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도 같은 문제예요. 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죠? 이자 써있죠. 그래서 우리 이자 수익이면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선납세금. 그리고 시험 문제에 종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험 문제에 자산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납세금이 참고로 자산이에요. 선납세금이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선납세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3번 요것도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적 지출이요?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우리 수익적 지출 나오면 무슨 처리? 비용 처리. 그거 좀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원재료는 원래 뭐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면 적요 몇 번? 타개정 대체. 요거 언제 쓰시는지도 잘 좀 봐주세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뭔 입이요? 전입. 그래서 전입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입이라는 건 바꿔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바꿔주는 거 서로. 그래서 차변의 이익 준비금. 그 다음에 대변의 뭐요? 자본금. 이렇게 서로 바꿔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입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전입.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25번. 2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도 이거 빨리 풀다가 답이 틀렸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어음이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어음. 근데 어음 아니에요. 예. 어음은 뭐와 관련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판매. 근데 판매하고 관련 없으니까 이때는 뭐예요? 미지급금. 예,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그러니까 어음은 판매하고 관련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판매하고 관련이 없으면 미수금이나 뭐요? 미지급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미지급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번은 우리 영세는 몇 가지 있다 그랬죠? 네 가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계산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요? 면세.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보시면 직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뭔 수출이요? 직수출. 직수출은 수출이에요. 그래서 직수출은 수출이고, 그 다음에 수출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네, 선적일 기준이라는 거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리고 저기 영세율 구분 몇 번? 1번. 영세일 땐 몇 번이요? 영세일 땐 3번.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요것 때문에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많이 요 문제는 풀었었는데요. 뭐 때문에 넣어 놨냐면 2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50. 그러면 이거 얼마짜리 되는 거죠? 150짜리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얼마에 팔았다? 120. 그래서 30만원 뭐 났다? 손실.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반품 세금 계산서. 그래서 반품 세금 계산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수적. 네, 이때는 금액에다가 뭐 넣는다? 마이너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라고 나오면 요거는 뭐예요? 불공이에요. 뭐라고요? 불공. 왜냐면 소형의 뜻이 몇 cc 넘는 거죠? 네, 1000cc 넘는 거예요. 그래서 1000cc 넘으면은 뭘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불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불공에는 뭐뭐뭐 있었죠? 접대비. 그 다음에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 제외요? 1000cc. 그 다음에 경차. 그 다음에 면세. 그 다음에 몇 인승?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토지 더하기 세금 계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3,5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하세요? 1,300. 그래서 2,200인데 얼마에 팔았다? 2,400에 팔았다. 그럼 2,400에 팔면 200만원 뭐예요? 2.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싸라고 계산서. 싸라고 뭐요? 계산서. 만약에 계산서가 없어도 쌀은 면세예요. 그래서 근데 계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세예요. 이거는 참고하시고. 이거. 그 다음에 14페이지.
다음 것도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표이사. 그래서 대표이사 자택은 업무하고 관련이 뭐하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자택은 업무 무관. 그래서 업무 무관이니까 결론은 뭐예요? 불공이겠죠. 그것도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0번 원재료 샀는데 카드로 샀죠. 그러면 매입의 카관데 카드는 현금 외상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외상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11번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무증빙을 뭐라 그래요?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건별. 그래서 건별도 같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또 우리 증빙에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무증빙은 뭐다? 건별이다. 그 다음에 저기 프로그램 키셔서 4001번 잠깐 들어와 보세요. 왜냐면 거기 밑에 고정자산 문제라고 있는데 어렵진 않은데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험에 잘 안 내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그놈의 혹시 때문에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어요. 무슨 자산 등록이요? 고정자산 등록.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연도만 바꿀게요. 2023년으로. 몇 년으로 바꿀 거예요? 2023년.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누르시고 거기 지금 보시면 기계장치래요. 무슨 장치래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를 한번 같이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기계 치세요. 요거 누르고 기계 쓰면 기계장치 나오실 거예요. 무슨 장치 나와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 들어오시고 거기 보시면 몇 번이라고 써있죠? 1번. 그래서 1번 치시고 그 다음에 압축기 치세요. 그래서 뭐 치시라고요? 압축기. 거기 써있어요. 압축기라고. 그 다음에 취득연월일을 2023년으로 바꿀게요. 왜냐면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연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몇 년으로 바꿀 거라고요? 2023년. 그래서 2023년 1월 1일. 그래서 2023년 1월 1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변경하셨나요? 그 다음에 기초가액 말고 여기 3번으로 오세요. 아니 4번으로 오세요. 4번. 그러니까 옛날에 산 거는 1번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해 샀죠. 올해 산 거는 4번에다 넣는 거예요. 왜냐면 4번에 단기라고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단기. 단기 언제 거죠? 올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단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1200 치시고 그래서 그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1번 11번이 내용연수 넣는데요. 무슨 연수 넣는데라고요? 내용연수.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몇 년이라고 써있죠? 내용연수? 5년. 그러면 5라고 치세요. 그냥 5 치면 돼요. 5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냐면 500번대죠. 공장이니까 500번대 몇 번이에요? 500번대 몇 번? 네, 1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 하시고 500번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요게 감가상각비 금액이에요. 12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결산 문제 때 요거를 넣고 거기에 있는 걸 활용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금액을 쓰시면 돼요. 5412 빵빵빵. 요게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 계산해요. 컴퓨터한테 맡겨요. 네, 컴퓨터한테 맡깁니다. 직접 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기본적인 뭐 분계나 이런 건 하겠지만 요런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컴퓨터한테 많이 의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세요. 넣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안 해봤던 거라 그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결산. 그래서 결산을 볼 건데 결산 좀 보다가 실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볼 건데 결산하실 때 주의사항은 일단 자동 결산 잘 외우시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마지막으로 무슨 세요? 법인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1번은 수동이죠. 그리고 보험료 나오면 거의 성급비용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뭐 관련된 분계예요? 네, 성급비용 관련된 분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년에 10만원이에요. 근데 올해가 3개월이고 내년이 몇 개월이죠? 9개월이에요. 왜냐면 10월 달에 가입을 했으니까. 몇 월 달에 가입했다고요? 10월 달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줬다. 그래서 먼저 줬다. 무슨 비용? 성급비용. 그래서 성급비용 얼마 줬어요? 90만원. 그 다음에 800번대 무슨 요? 보험료 9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자동입니다. 우리 자동은 여기 가서 한다 그랬어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몇 월에서 몇 월이요?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하면 돼요. 여기 위에 대손상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서 몇 프로요? 1%.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 냅두고 나머지만 지우고 마지막에 무슨 반영? 결산 반영. 그래서 요거는 하는 순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세. 법인세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일단은 밑으로 쭉.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시고 여기 선납세금 있으면 선납세금 그대로 쓰시면 돼요. 선납세금 있으면 선납세금 쓰고 그 다음에 법인세에서 선납세금 뺀 나머지를 추가에다 넣는 겁니다. 어디에다 넣는 거라고요? 추가.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지금처럼 선납세금이 없어. 그러면 추가에다 그냥 1650 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있으면 넣고 없으면 뭐 한다? 생략한다. 그래서 선납세금이 없네? 그러면 선납세금 안 빼고 나머지 금액 넣으시면 돼요. 근데 선납세금 있으면 뭐 빼셔야 돼요? 선납세금 넣고 그 다음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했대요. 그래서 4월 달에 받았는데 4월 달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1년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치 얼마죠? 내년 거 300만 원이죠. 그래서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받았다. 그래서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차변에 뭐 먼저 받았다? 임대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임대료 300 수익 감소에 3번은 자동인데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3번은 자동 결산.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 보시면 요것도 잘 내죠. 소모품하고 뭐요? 소모품비.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문제도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내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비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산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마감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뭐예요? 2월. 수익 비용은요? 손익에 대체하고 내년엔 얼마? 그래서 자산으로 남기는 이유가 자산으로 남겨놔야 내년에 뭐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내년에 쓸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써서 뭐를 하는 거라고요? 결산을 하는 이유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살 때는 비용 처리했대요. 뭘로 처리했다 그러면 늘리자 줄이자 줄이자.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800번대. 그 다음에 차변에 뭐야? 소모품.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만원어치 샀는데 얼마치 남았죠? 15만원. 남은 건 자산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15. 소모품 B 15.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은 15만원 늘어나고 비용은 15만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5만원어치 남았고 35만원어치 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결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조금 남았어요. 그거 후다닥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할 겁니다.